자, 여러분, 189쪽. 자, 시조 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수업을 하는데 자꾸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개 짖는 소리. 그 개 짖는 소리는 저희 집 똥개인데 잠깐 똥개를 소개하고 중간에 개가 짖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똥개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똥개가 있는데 이 똥개가 자꾸 이렇게 짖어요. 아이고, 자꾸 안 보이네. 자, 이게 짖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이해하시고 똥개를, 자, 똥개가 짖어도 혹시나 아이고, 그래, 저 개구나 그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똥개 안녕. 자, 똥개를 치우겠습니다. 아, 시조 3편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189쪽을 펴주세요. 189쪽. 우선 3편이 있는데 우탁은 고려말이고 성산문은 조선 초기라고 했죠. 세조니까. 세조 하면은 누구죠? 세조?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이 세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선생님 그러면 꽤 되지 않았나요? 근데 태정, 태세, 문단세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번 요 때가 언제인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홍랑은 조선 선조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선까지 가네요. 선조. 그러니까 한 조선 중기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자,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기 그 조선 중기 이렇게 3편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보시면요. 시조 3편이 있어요. 시조 3편. 자, 시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시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조는 이렇게 시조라는 것은 고려 말에 시작해서 쭉 조선까지 지금도 창작되고 있는 그런 문학 형식이에요. 그런데 시조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량한 일편다신 가시줄 이시랴 요렇게. 자, 시조의 형식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조의 형식은 요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평시조의 형식 3장 6구 45자 내외 3장 3장 초장 중장 그리고 종장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3장이라고 하죠. 6구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9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5자는 글자 수를 다 합치면 45자 내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세 글자죠. 죽고 죽어 네 글자죠. 자, 한번 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세 글자 네 글자 100번 세 글자 고쳐주고 네 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에 제한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시조의 형식이에요. 모두 몇 줄? 세 줄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그 내용을 담기 너무 어렵잖아요. 3장밖에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평시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어떤 시조가 나오냐면은 평시조를 여러 개 연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부사시사 배웠을 때 나왔죠, 그렇죠? 지난번 시험 때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시조. 중장 이후에 길어진 시조를 뭐라고 해요? 사설시조라고 해요. 자, 한번 요거 잠깐 PD가 시간 줄 테니까 너무 이거 집중하지 마시고 사설시조 한번 볼게요. 자,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게같이 얄미우랴. 여기까지는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막 길어져요. 자,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회치며 치뛰락 낫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 줄 너먹일 줄 이시랴. 쉰밥이 아무리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런 시절을 갖다가 무슨 시절이라고 하면은 사설 시절이라고 해요. 중장 이유가 길어졌어요. 자, 저희 집 강아지랑 비슷해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꿈인데 꿈이랑 비슷해요.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먹일 줄 너 먹일 줄 안 줘? 안 줘. 자, 아무리 사료가 많아도 안 줄 거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절을 뭐라고 합니까? 사설 시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꼭 써주세요. 이건 정형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틀이 있는 거예요. 이 틀. 지금은 틀이 없잖아요. 문학작품들에 만. 근데 이게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에 딱 집어넣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무슨 시조가 등장해요? 연시조나 사설시조 같은 게 등장합니다. 자, 이런 문학은 대부분 다 노래와 관련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와 관련됐는데 이렇게 평시조의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3434, 3434, 3543. 여기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자, 이 글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가 안 돼. 이건 반드시 세 글자여야 돼. 그래서 요 형식이 나중에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이제 그 신라 때 향가에서 맨 마지막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그 형식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다시 선생님이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하여튼 이 세 글자는 항상 세 글자여야 돼. 다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되지만 얘는 뭡니까? 항상 세 글자여야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진 게 바로 시조입니다. 그래서 요 형식을 다 써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쓸 게 많아요. 쓸 게 많으니까 각 시조마다도 다 쓸 게 다 있으니까요. 그 옆장에다 쓰든지 하여튼간 빈칸에다 쓰시면 됩니다. 쓸 내용이 많으니까요. 자, 쓸 내용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다 쓰셨죠? 자, 평시조, 시조 형식은 3장 6구 45조 내외다. 34, 34, 34, 34, 35, 43. 자, 평시조가 여럿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시조, 중장 이후 길어진 시조는 사설시조. 요거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간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각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역사적인 걸 한번 좀 볼까요? 역사적인 내용들을 각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걸 한번 쭉 그 시대상 갖다 한번 보고 왜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커먼 센스 중요시 여기잖아요. 커먼 센스 상식 우리가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상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식 차원에서 한번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려말에 이게 꼭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없지만 고려말에는 우탁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산문 조선 초기 성산문이라고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자 단종 복위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게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조가 단종이면 단종이 언제 단종됐고 막 이런 게 뒤죽박죽 돼 있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주고요. 홍로왕은 조선 선조 때인가 선조는 어느 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큰 흐름을 한번 쭉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 때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선조 때 나중에 선조 후기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은 1592년. 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에 데리고 도착했을 때는 1492년. 조선의 건국은 1392년. 자, 조선 건국 1392년, 콜럼버스 1492년, 임진왜란 1592년. 이렇게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역사적인 거, 고려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려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몽골. 고려하면 생각나는 게 몽골. 원나라라고 하잖아요. 원나라. 우리가 원나라에 쳐들어왔다. 우리만 당했다. 우리만 당했습니까? 자, 원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여기 쳐들어왔잖아요. 고려가 쳐들어와서, 나중에 원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네 딱 내 나라 그러면서, 나중에 어딜 쳐들어가냐면,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하죠.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해군을 막 모았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군사들이 고려군과 몽골군이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일본은 그걸 뭐라고 하냐? 신풍이라고 해요. 신풍. 신풍이 뭡니까? 일본어로 하면 카미카제. 카미카제 특공대 알죠? 신풍이 우리 일본을 구했다. 그래서 카미카제 특공대. 신풍은 가미가제라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가미가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이 살아났잖아요. 그쵸? 침략을 안 당했죠.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를 갖다 가미가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원나라 이 고려시대에 고려에는 왕이 많았어요. 조선시대는 대정, 태세, 문단세 많았지만 그렇지만은 고려시대 왕은 잘 모르잖아요. 태조 왕건밖에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고려는 34대 왕이 있었고 조선은 27대 왕이 있었는데 고려시대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귀족이 중심이 됐어요. 왕보다는 귀족이 중심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를 갖다가 떼놓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원나라 엄청 큰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만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나라들 다 망했어요. 여기 있는 나라들. 자, 어디 대표적인 나라들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이란, 이라크가 있어요. 이런 나라 아예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왕조 아예 죽여버렸고 여기 어떤 나라가 있죠? 모스크바가 있죠. 모스크바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자, 러시아도 아예 왕조를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몽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 다 있었어요. 다 있었거든요.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몽고에 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엄청 당했죠. 그렇죠? 이런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고가 망해가면서 고려도 점점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명나라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생기죠. 그 당시가 이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은 이런 정치적 상황이었죠. 그러면 조선 초기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럼 되게 많이 벌써 몇 대가 지난 거예요. 7대가 지난 이 사람이 바로 세조거든요. 세조. 이렇게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태정, 태조 이성계. 그의 아들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정종. 정종인데 누구의 형이에요? 자, 태종의 형이에요. 근데 목숨을 갖다가 태종이 워낙 무서운 놈이에요. 막 다 죽여버려. 그냥 동생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벌벌벌벌벌 떨었겠죠. 떨면서 어떻게 하다가 2년 만에 태종한테 야 네가 해라. 야 네가 해. 나 못하겠어. 무서워. 자, 태조 1대 그리고 정종 태종 2대겠죠. 그렇죠. 2대. 자, 그다음에 아들들이에요. 태종이 이제는 막 뭐냐 외삼촌들 세종의 외삼촌까지 다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다 정권을 갖다가 세종에게 다 물러줘요. 그러니까 1대 하고 2대 그리고 3대 세종이 됐죠. 세종까지는 괜찮았어요. 세종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세종의 아들 세종이 엄청난 한글도 만들고 엄청난 업적을 냈죠. 근데 그 아들 문종이 있었어요. 문종 얘가 시원치 않은데 좀 왜 시원치 않냐면은 문종은 부인이 3명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별 안 좋아, 여자를 안 좋아했나 봐. 첫 번째 부인한테, 부인을 들어버렸더니, 그냥 손만 잡고 자, 그냥. 손만 잡고 자. 그래가지고 애가 안 생겨.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또 집어넣었더니, 또 그냥 손만 잡고 자니까 두 번째 부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문종의 두 번째 부인이, 동성연애를 해요. 어떤 여자와, 궁녀와 동성연애를 해서 이렇게 발각이 돼. 동성연애 발각돼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데 걔가 바로 단종이에요. 근데 단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단종됐어요? 세종에 의해서 단종됐어요. 아니야, 세조에 의해서 단종이 되죠. 그쵸? 자, 1대, 그리고 2대, 그리고 3대인데 세종. 자, 3대인데, 그리고 4대인데 문종과 세조는 어때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그러니까 4대밖에 안 된 거죠. 4대로 내려와서 이제 세조 이야기예요. 세조가 누구를 갖다가 쫓아냅니까? 문종의 동생 세조가 단종, 즉 자기 조카를 갖다가 이거 너무 어린 놈인데 요 놈이 왕이 됐단 말이야. 문종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얘를 갖다가 내쫓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하는 이 시대, 바로 조선이 생기고 4대 만에 세조가 단종을 갖다가 없애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 왕위 찬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왕위 찬탈. 그 사건이 바로 태조, 정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에 이어지는 7대지만 결국은 4대입니다. 4대. 7명이지만은 결국은 4대에 지나지 않아요. 태조 1대, 정종, 태종 2대, 세종 3대, 문종 4대, 그리고 세조도 4대죠. 이런 시기에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의 보기를 꾀요. 그럼 이제 안 되겠다. 세조 안 되겠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충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육신이라고 해요. 죽어서 목숨을 갖다가 하는 한 사람 사육신. 사육신은 6명의 인물.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요 사육신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시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면성, 광인, 효영, 숙경영, 정순, 헌천, 고순 이 정도 외워야겠죠. 그렇죠? 이 정도. 조선의 왕은 27대 왕, 고려는 34대지만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지만 조선의 왕은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조. 세 번째 시조는 뭡니까? 선조죠. 선조 때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조선이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그게 바로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선조 그 정도인데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평화 시대에 아마 시조를 썼나 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선 여기 자, 작품계가 첫 번째 시조 춘산의 눈 녹인 바람 찾았습니까? 자, 춘산의 눈 녹인 바람.
자, 요게 이걸 먼저 써주세요. 자, 작품계가 먼저 써주세요. 평시조죠. 낙천적인 달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달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관적이다. 요건 중요합니다. 영탄적이라는 것은 감탄하는 거. 아, 이렇구나. 한탄하는 거. 아, 늙었구나. 이런 걸 영탄적이라고 합니다. 자, 낙천적이고 달관적이 영탄적. 늙었지만은 그렇지만 아주 그냥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서리 백발, 늙음이란 안타까움, 색채 대비 이거 꼭 써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늙음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나타나. 자, 교과서 190쪽인가요? 자, 190쪽에 거기다가 써주시거나 아니면 그 옆쪽에 써주시거나 하여튼간 오늘은 필기할 때가 많으니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이게 보시면요. 자,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 써주시고, 요 부분을 갖다가 필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기,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3개가 나옵니다. 각 시조마다 3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공간을 잘 활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요 시조는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에 이 고려 말에 지었다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강호동이 막 그때 씨름하다가 관둔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강호동 봐라, 강호동. 호동이 형 봐봐. 그러면서 돈도 벌고 TV 나와서 돈도 벌고 막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절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 시절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도 나이 먹어서 여러분 부모님 나이를 보세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아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조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뒀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시조입니다.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바람. 자, 건득 불고 간데 없다.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자, 이게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은 뭡니까요? 이렇게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데 없다. 잠깐 불었어요. 건듯은 잠깐이에요.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춘산이 눈 녹인 바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청춘이에요. 청춘. 자, 춘산이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춘산은. 어떤 색깔이 여러분 머리에 띄어 떠오르세요? 자, 녹색이 떠오르겠죠. 춘산. 봄은 녹색이 떠오르잖아요. 눈은 어떻습니까? 무슨 색이 떠오르요? 흰색이 떠올라요. 그래서 늙음을 한타면서도 인생을, 자, 색채의 대비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춘산의 녹색과 이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잠깐 불었죠. 잠깐. 지나보니까 잠깐이더라.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잠깐 불고 간데 없다. 잠깐 불고 간데 없다. 자, 청춘이라는 것은 지나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나보면 간데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시절,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간데 잠깐 불고 없잖아요. 그 바람이. 자, 청춘 없어요. 그래서 잠시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다. 어디에다가? 머리 위에. 머리 위가 어디예요? 머리가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자, 이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흰 머리겠죠. 자, 흰 머리. 흰 머리 위에다가 흰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청춘을 갖다가 빌려다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그냥 아우 이제 늙었어. 난 늙었구나.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귀 밑에 해묵었다는 것은 한 해를 넘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서리가 하얀 서리.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뭘 의미해요? 흰머리죠. 흰머리.
흰머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아,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즉 그 흰 머리조차도 바람으로, 그 청춘의 바람으로 녹여보고 싶다. 그런 얘기지 않아요. 늙어서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관적. 그래, 그러고 싶어. 달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낙천적이죠. 아유,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낙천적이고, 달관적이고, 영탄적. 불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탄적이라고 하죠. 자, 영탄적. 불기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탄적이라고 하면서 달관적이에요. 그냥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달관하는 거죠. 봄 청춘의 청춘 눈녹인 바람은 뭡니까? 청춘이에요. 잠깐 불고 간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 청춘의 바람이 잠깐 빌려다가 불기하고 싶어요. 흰머리 위에.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 흰머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굉장히 달관적이고 영탄적이고 그리고 낙천적인 자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조선시대 시조. 자, 나왔죠. 조선시대 지난번에 아까 했던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어느 때라고 했어요? 세조 때. 자, 세조 때 요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적어주시고 여기 평시조 절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뜻을 굽히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단종에 대한 약속. 비판적이고 누구를 비판해요? 수양대군이 누구냐면 바로 세조예요. 세조. 그리고 풍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이 중요한 게 있어요. 중의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의적 표현 요거 중요합니다. 꼭 밑줄 그어두시고 발표 쳐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평시조 백이와 숙제의 고사가 나온답니다. 고사 옛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중의성. 자, 중의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죠. 난 정말 요즘 왜 이렇게 백화점마다 세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세일 정말 진짜 싫어. 하면서 박인 세일이 싫다 또는 뭐 영가 판매가 싫다 하면서 권세일 선생님이 싫다는 표현을 넌지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중의적이라고 해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는 걸 갖다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문학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중의적 표현. 자, 이 중의적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양산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어디에 들었는지 한번 보면서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니 이제를 하나노라. 수양산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수양대군이 누굽니까? 바로 세조예요. 자, 중국의 첫 번째 뜻은 중국의 산. 두 번째 뜻은 이는 뭡니까? 이는 수양대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중국에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나라가 망하니까 은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다가 이제 은나라 망하고 주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주나라 인정 못해. 그러면서 산에 가가지고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었대요. 백이숙제가.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자, 교과서 보세요. 자, 교과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백이숙제. 자, 이제 백이숙제 고죽국의 군주의 두 아들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먹고 살다가 죽었대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이숙제는 고사리를 캐어먹고 죽었어요. 고사리. 이 고사리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 고사리가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보겠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니 이제를 하나노라. 왜 이제를 하나라는 것은 비판한다, 탓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판한다. 왜 비판하죠? 절개를 지켰는데 왜 비판하냐? 왜 이제를 비판해요? 그 전에 은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면서 굶어 죽었는데 왜 비판할까요? 줄여 죽은 진들, 굶어 죽은 진들. 채미가 중요해요. 채미는 고사리를 캐는 거. 첫 번째, 채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채미는 뭡니까? 고사리를. 자,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두 번째, 이 채미는 뭐냐면요. 수양대군이 뭘 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에게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녹봉, 월급을 받는 거죠. 녹을 받는 거. 자, 나는 이것도 안 하겠다. 나는 고사리도 캐어 먹지 않고 녹은 월급을 뜻하는 겁니다. 월급. 굶어 죽은 진들 채미도 하는 건가? 왜 굶어 죽을 진데 왜 고사리 왜 캐어 먹었어? 굶어 죽을 진데 내가 왜 수양대군의 녹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굶어 죽을 진데 채미는 왜 하는 것인가? 굶어 죽을 진데 고사리는 왜 캐고 수양대군의 녹은 왜 받는 것인가? 채미가 뜻은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하나는 고사리를 캔다. 또 하나는 수양대군의 녹을 받는다. 두 가지. 중의적이라고 했죠. 하나의 단어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다가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중의성. 그래서 이 시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비록 푸세껏은 푸성기라고 하는데 푸성기가 뭐냐면은 야채를 얘기하는 거죠. 야채. 자, 푸성기. 야채 또는 야채 나물을 푸성기라고 해요. 푸성기인들 누구 땅에서 났느냐? 그 푸성기인들 그 누구 땅에서 났느냐? 자, 누구 땅에서 났습니까? 자, 아까 얘기하는 무왕의 땅 또는 그 누구? 밑줄 그어주세요. 가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누구는 첫 번째 누구예요? 무왕, 주나라의 무왕. 두 번째 누굽니까? 자, 누구라고 했죠? 아까 수양대군의 땅. 누구 땅에서 났어요? 수양대군의 땅에서 났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두 개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푸성귀인들, 야채인들 따해 이거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읍, 시읍 이런 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자, 비읍, 시읍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네, 한번 고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옛 걸로 해서 써보면요. 자, 비읍, 시읍 시옷 하면은 비읍, 시옷이죠. 시옷 하면 이거는 싸라고 발음되고 기억, 디귿 이거 뭐라고 발음되니까 따라고 발음되고 시옷, 디귿 이것도 뭐라고 발음돼요? 따라고 뒤에 게 중심이 돼서 읽는다고 했죠. 그렇죠? 누구 땅에서 났느냐 그런 뜻이죠. 자, 요거 다시 했습니다. 요거 많이 했죠. 여러 번. 조선시대 한글을 이렇게 썼다고요. 자, 요거 이제 하고 세 번째 작품 평시조. 이 시조는 조선 중기 말하자면은 선조 때 났지만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요거는 어떤 기생의 이야기예요. 기생이 어떻게 했냐면 기생이 사랑에 빠졌어요. 양반하고 사랑에 빠졌죠. 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시조로 적은 겁니다. 우선 이걸 먼저 적어주세요. 자, 작품 개간 적어주시고요. 왜 여긴 도치법이 됐는데 도치법은 뭔지 알죠? 뭐 또치. 굉장히 둘리친구 또치. 또치하고 도너죠, 있죠? 또치, 도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둘리 이러잖아요. 자, 그런 얘기들. 그 얘기 아니고, 자, 또 도치법. 말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말의 순서가 바뀐 걸 뭐라고 합니까? 도치라고 하죠. 자, 요거 지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요것만 하고 이제는 수업 이제
끝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적어주시고 자, 이거 적으면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적으면서 이야기 들으시면은 자, 이 사람은 홍랑이라는 기생인데 이 기생이 양반과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성을 억압했잖아요. 근데 성을 억압했는데 조선시대 성을 억압해.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세가 되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인간의 속성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지배계층에게는 항상 그 성의 문을 갖다가 많이 열어놨죠. 특히 지배계층 누구? 남자에게. 네. 그냥 일반 평민은 한 명도 먹여 살리기 어려워. 뭐 2명, 3명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런데 지배계층의 남자들에게는 많은 성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홍랑 같은 기생들도 이제 할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자, 그 기생과 그리고 양반 간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홍랑이라는 기생이 쓴 그런 시조가 바로 이 시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맷버들 가려 맷버들이란 버들 나무가 있는데 가려 꺾어요. 맷버들. 네. 맷버들을 가려 꺾어. 가래가 뭐냐면 가려서 좋은 것만. 자,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도치가 됐다고 했죠. 도치법. 자, 맷버들을 가려서 꺾는다. 좋은 것만 가려 꺾는 거죠. 그럼 이 맷버들은 뭐냐? 이 맷버들은 님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자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라고 해요. 주무시는 창밖. 자, 그러면 이 맷버들은 항상 날 보라는 거야. 그럼 뭡니까? 이 맷버리 뜻하는 게 있죠? 첫 번째, 맷버들은 뭡니까? 분신. 작자의 분신. 나의 분신이니까 날 봐. 그러면서 하지만 또 이게 너의 사랑의 징표야 하면서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사랑의 징표. 자, 사랑의 징표로도 이제 죄송합니다. 사랑의 징표로도 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넌 나를 사랑했었어 하면서 보라는 거죠. 가려 꺾어 보내라 님에게. 맷버들을 가려 좋은 거로 가려 꺾어 보내라 님에게. 그러면 나를 봐라. 그리고 이건 너와 나의 사랑의 징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주무시는 왜? 거기에서 뭐가 나면은 밤비에 새잎이 나면은 날인가 여기서서. 이 새잎도 뭘 의미합니까? 새잎도 작자의 분신이죠. 새잎 작자의 분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작자의 분신이면서 사랑의 징표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면은 맷버들. 그럼 작자의 분신만 나타나는 것은 새잎이 쫙 나. 그러면 얘는 바로 그 홍랑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애구나 하면서 작자의 분신은 바로 이 새잎이라고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 도치법.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 여기 서서. 작자의 분신. 날인가 여기 서서. 이렇게 사랑의 징표를 얘기했죠. 다양한 시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는 늙음에 대한 한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로가라고 해요. 늙음에 대한 한탄을 뭐라고 한다고요? 탈로가. 늙음에 대한 한탄한 노래예요. 탈로가. 첫 번째 춘산의 눈녹인 바람은 탈로가였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절이. 나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 나는 수양대건 섬기지 않아. 나는 단종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절이가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또 세 번째 건 뭡니까? 사랑의 노래. 사랑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맷버들 가려 꺾어.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시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다 써져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